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이 SNS텍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또, 딥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던 기업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EUV 관련해가지고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이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전부터 기술력은 상당히 좋았던 기업입니다. EUV 펠리클 쪽 관련해가지고 투과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용화를 바로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이미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목표 주가를 뭐 한 7만 원대까지 제시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우선 뭐 지금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고점 부근 이전에 좀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대 그 구간대에서 이제 매물 소화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주말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시세가 올랐을 때 앞으로 잠재되어 있는 이 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BW나 그러니까 신주이수권 부사채나 전환사채 이런 미상한 물량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오버행 이슈에 좀 노출이 없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전에 한 2021년도 한 하반기에 좀 저항받았던 가격대만 좀 돌파 나와 준다면은 충분히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워낙 이 블랭크 마스크뿐만 아니라 또 EV 펠리클 쪽 관련해가지고도 이 삼성전자가 또 이쪽에 또 투자를 했고 이대주주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그 EV 펠리클에 대한 이 수요 증가가 앞으로 좀 이 기업의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게다가 이 블랭크 마스크 관련해가지고도 이 포토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 이 블랭크 마스크가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이다 보니까 이 블랭크 마스크 업황 또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항 라인 이 가격대를 조금은 돌파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저항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돌파 나와준다면은 뭐 4만 원,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대신에 이제 시장이 돌발 변수가 발생하는지를 여부를 잘 체크하시면서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좀 성장성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 항상 FST와 SNS텍을 이 두 종목을 제가 항상 탑픽으로 좀 많이 뽑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생수에서 편입하고 나서 20% 이상의 또 적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 바로 이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요즘에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제가 클리오하고 또 CNC 인터내셔널을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이다. 계속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요즘에 그 CJ라는 기업, 이 지주사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의 안쪽을 살펴보면은 이유를 살펴보면 이 CJ 올리브영의 이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CJ 올리브영, 자, 올리브영은 우리가 길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H&B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H&B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앤뷰티 관련해서 뭐 화장품이나 건강 기능식품을 파는 곳인데 거기 매출이 잘 나왔다. 자, 그리고 이 명동에 5개 지점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외국인 매출액이 26배 급증을 했다, 폭증을 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자, 그 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이 판매가 같이 동반 성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또 수요 또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색조 쪽 관련해서 ODM이나 OEM으로 또 상당히 또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다시 한번 또 고점 고가 라인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리오프닝 쪽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가져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동사 또한 이제 작년부터 실적이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화장품에 대한 수요나 전반적인 이쪽 시장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상당히 좀 돋보였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제 전고점 37,800원 돌파 나와준다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 전략 기대를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12격 정도가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격을 좀 좁혀가면서 방향성을 좀 상방으로 잡아가지 않을까 뭐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오전 8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오늘 굳이 크게 걱정할 정도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월 의장이 이 금리 올해 인하에 대한 선을 그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요즘에 금융 리스크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뭔가 약간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망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증시가 조정 나왔지만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시장만 보면 안 됩니다. 전반적인 금융시장, 금융상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을 다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채권 가격,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만약에 파월 의장이 뭔가 긴축적인 발언을 했다면은 금리가 움직였어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결국에 시장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 물론 파월 의장이 올해 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을지라도 그 부분은 저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쟁 터지고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말을 바꾸면서 긴축 속도를 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때그때 그 매달 그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연준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후행 지표 가지고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PI나 PPI, 뭐 고용 지표 이거 다 어차피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려면 지금 당장에 이런 흐름들을 바라보시고 투자하셔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작년에 소비했던 게 소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을 오늘 편입을 할 거고요. 자, 현재가는 3,270원. 종목명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말 그대로 종목명이 힌트가 있습니다. 텍스프리. 자, 이 면세, 사후 면세 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후 면세 이제 환급 사업 무슨 말이냐면은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이제 일반 매장에서 듀티프리 매장에서 구매를 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급을 받기 위해서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세금 환급금의 30% 정도를 이제 수수료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지금 외국인들이 작년에 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올해에서 많이 사용했다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했다면은 당연히 글로벌 텍스프리 기업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실적도 저점을 찍고 최근에 분기별 실적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간에 오늘 리오프닝 종목들 나쁘지 않고요. 또 이 소비 쪽 관련된 또 기사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기사에 제가 주목을 했던 거고요. 자, 돌아온 외국인 작년의 소비가 전년비 대비해서 450%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하나카드에서 외국인 관광객 소비 변화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하나카드 결국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뭐 어떤 물건들을 뭐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매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변화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2년도에 매출이 소비가 2021년도 대비해서 450% 급증을 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비를 많이 하고 어떤 물건들을 많이 샀다라는 의미고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부터 수수료를, 그러니까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이 글로벌 텍스 프리에 대한 이 관심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도요.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다 보니까 국가 간의 교류가 적어지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은 피해를 봤었지만, 자, 작년부터 갑자기 2021년도 1분기부터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서서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이제 흑자 전환까지도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실적 회복과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줘야지 동사의 매출액 또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쪽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입국자 수가 검정색 선입니다. 근데 수수료 매출액도 빨간색 선입니다.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주면 좋다라는 건데, 자, 중국인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단체 관광 한국에 좀 허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인플레이션 상승 수혜주다. 자,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인플레이션 수혜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여기 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주봉 차트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그리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관광객 앞으로 하반기 유입에 대한 기대감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질문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적자가 27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때는 이제 흑자 기운이 보인다라는 것들이 지금 하는 부분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주말에 명동에 가가지고 화장품을 산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 목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 회사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792억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실적에 따라갈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 네. 관광객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실적은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자체가 뭐 여전히 저는 차트 한번 보시면 저는 주봉을 보시면 비싸지 않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뭐 바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또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박스권에서 나름대로 좀 무릎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좀 실적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동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어차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그 가격 자체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10,000원짜리가 15,000원 되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수요와 나름대로 가격 상승에 대한 반사이익을 같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450원 1차 목표가고요. 자, 2차 목표가는 한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3,75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2,75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